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식탁 위에 삶은 계란 하나 올리셨나요? 계란은 완전 식품이니까 노년에 근육 빠지는데 이만한 보약이 없지 하시면서 매일 정성껏 챙겨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 역시 25년 동안 건강한 삶을 연구하고 실천해온 한 사람으로서 계란만큼 구하기 쉽고 완벽한 단백질원은 없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은 무섭고 어쩌면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약이라고 믿고 먹었던 이 계란이 60세 이후에 우리 몸속에서는 상황에 따라 아주 위험한 맹독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반갑습니다. 시니어 여러분의 평생 건강 동반자, 슬기로운 건강 생활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건강이라는 한 우물만 파며 수많은 의학 자료를 공부하고 실제 현장에서 건강이 무너져 고통받는 분들의 사례를 직접 발로 뛰며 목격해 왔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경험하며 얻은 가장 뼈아픈 진실은 하나였습니다. 세상에 절대적인 보약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약이 되는 음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내 몸을 서서히 죽이는 시한폭탄이 되기도 하더군요. 특히 60대, 70대를 지나가는 시기에는 몸의 시스템이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젊을 때는 돌을 씹어 먹어도 소화를 시킨다고 하죠. 그건 우리 몸속의 필터가 새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위장과 신장은 어떻습니까? 30년, 50년 넘게 쉼 없이 돌아가며 낡고 얇아진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란이라는 고단백질 음식이 특정 상극 음식과 만나면 우리 몸속의 화학 공장은 처리를 포기해버립니다.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들은 뱃속에서 굳어 시멘트처럼 딱딱한 돌이 되기도 하고 걸러지지 못한 독소들은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며 신장을 공격합니다. 저는 지난 세월 동안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거창한 사고가 아니라 매일 식탁 위에서 무심코 집어든 잘못된 음식 조합 때문에 신장을 잃고 병상에 누워 후회하시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나는 고기도 안 먹고 술, 담배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아픈 거야? 라고 울먹이시던 그분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쟁쟁합니다. 그건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몰랐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슬기로운 건강 생활이 여러분과 아주 중요한 약속 하나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조회수를 위한 자극적인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차가운 병원 침대가 아니라 사랑하는 손주들의 손을 잡고 걷는 푸른 공원으로 이끌어줄 생존 지침서입니다. 제 목소리에 잠시만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내 소중한 몸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다짐으로 지금 아래 댓글창에 건강이라는 두 글자를 딱 남겨주세요. 그 짧은 두 글자가 여러분의 뇌에 강력한 신호를 보낼 겁니다. 나는 이제 내 몸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는 그 다짐이 100세까지 팔팔한 신장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몸을 망치고 있던 첫 번째 상극 음식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꼭 이해해야 할 몸의 비밀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몸은 아주 정교한 화학 공장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위장이라는 거대한 탱크 속에서 섞이고 반죽되면서 끊임없이 반응합니다. 60대가 넘어가면 위산 분비량이 젊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비유하자면 예전에는 강력한 세제로 때를 쏙 뺐다면 지금은 물로만 헹구는 것과 비슷하죠. 이런 상태에서 서로 성질이 맞지 않는 음식이 동시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위장은 처리를 포기하고 그 음식물들은 뱃속에서 썩어가며 독소를 뿜어냅니다. 혹은 혈관을 막는 흉기로 돌변하죠. 과연 그 첫 번째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아마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에도 혹은 식탁 위 바구니에도 담겨 있을지 모르는 아주 흔한 과일입니다. 잠시 후 여러분의 정성 어린 아침, 식사를 순식간에 돌덩어리로 만들어버리는 첫 번째 배신자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냉장고를 비우게 할 첫 번째 주인공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우리 몸속에서 계란을 딱딱한 돌덩어리로 만드는 그 첫 번째 배신자는 바로 가을부터 겨울까지 우리가 가장 즐겨 먹는 달콤한 과일, 감입니다. 말랑말랑한 홍시부터 아삭한 단감, 그리고 쫄깃한 곶감까지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아니, 홍시가 얼마나 부드러운데? 소화가 안 될 때 먹으면 쑥 내려가는 천연 소화제 아니야?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학적인 원리로 들여다보면 공복에 계란과 감을 함께 드시는 건 내 뱃속에 시멘트 반죽을 들이붓는 것과 다름없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감에는 떫은 맛을 내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런데 이 탄닌이 계란의 핵심 성분인 단백질과 만나면 아주 고약한 성질을 부립니다.
둘이 만나는 순간 마치 접착제를 바른 것처럼 서로 엉겨 붙어서 아주 딱딱한 덩어리를 만들어 버리거든요. 전문 용어로는 단백질 탄닌산염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우리 위장 속에서 녹지 않는 돌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제가 겪었던 정말 안타까운 사례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경기도 양평에 사시는 73세 김어머님 이야기입니다. 어머님 댁마당에는 아주 큰 감나무가 두 그루 있었어요. 가을이 되면 주황빛 감이 주렁주렁 열리는데 자식들 보내주고 남은 홍시가 땅에 떨어져 터지는 게 너무 아까우셨던 모양입니다. 어머님은 매일 아침 식사 대용으로 삶은 계란 두 알을 드시고 입가심으로 꼭 그 달콤한 홍시를 두 개씩 챙겨 드셨습니다. 퍽퍽한 노른자 먹고 홍시 한 입 먹으면 목 넘김도 좋고 속도 든든해라며 무려 2달 동안 매일 그렇게 드셨다고 해요. 처음엔 그저 속이 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정도였답니다. 어머님은 그저 나이 들어 소화력이 떨어졌나 보다 생각하며 매실청만 타 드셨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배를 칼로 후비는 듯한 끔찍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님은 거실 바닥을 구르며 초록색 위액을 토하다 결국 정신을 잃고 응급실로 실려가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내시경으로 들여다본 어머님의 위장 한가운데에는 주먹만 한 검은 돌덩어리가 떡하니 자리를 잡고 위장 입구를 꽉 막고 있었습니다. 이건 암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2달 동안 정성껏 챙겨 드신 계란의 단백질과 감에 탄닌이 만나 만들어낸 거대한 위석, 즉 위속의 돌이었습니다. 결국 70이 넘은 연세에 어머님은 전신 마취를 하고 배를 가르는 큰 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수술실에서 꺼낸 그 시커먼 돌덩어리를 보며 가족들은 말을 잇지 못했죠. 회복실에서 깨어난 어머님이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내 마당에서 난 감이 아까워서 챙겨 먹은 것뿐인데 그게 내 뱃속에서 돌이 되어 나를 죽일 뻔했다니 정말 꿈에도 몰랐다. 얼마나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건강해지려고 아까운 음식, 버리기 싫어서 한 행동이 오히려 차가운 수술대 위로 나를 이끌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절대 이런 고통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감을 박스로 사다 놓고 계란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시는 친구분이나 가족이 계시지 않나요? 만약 있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 아래의 공유 버튼을 눌러서 그분들에게 알려주세요. 누군가를 수술대의 공포로부터 구해내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건강한 선행입니다. 그렇다고 맛있는 감을 아예 드시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딱 2글자, 시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위장에서 계란이 완전히 소화되어 내려간 뒤에 감을 드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우리 위장이 비워지는데 24시간이 걸리니까 아침에 계란을 드셨다면 감은 점심, 식후 디저트나 출출한 오후 간식으로 드시는 게 정답입니다. 시간 차이만 두어도 독이 보약이 됩니다. 지금 냉장고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혹시 계란통 바로 옆에 감이 나란히 놓여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 그 둘을 견우와 직녀처럼 멀리 떨어뜨려 놓으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위장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자, 그런데 감보다 훨씬 더 흔하게,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건강을 위해 저지르는 실수가 또 하나 있습니다. 감은 가을에만 조심하면 되지만 지금 말씀드릴 이 음식은 365일 내내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녀석이거든요. 특히 뼈 건강을 위해 혹은 부족한 단백질을 채우려고 박스로 쟁여두고 드시는 이 음료가 계란과 만나면 우리 콩팥을 지독하게 괴롭힌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자, 방금 전 감 이야기가 우리 위장에 생기는 돌에 대한 경고였다면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우리 몸의 정수기이자 최후의 보루인 콩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돈은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한 번 망가진 콩팥은 다시 되돌리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뼈 건강과 단백질 보충을 위해 아침마다 삶은 계란 2알에 고소한 두유 한 팩 곁들여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검은 콩 두유가 머리카락에 좋고 무가당 두유가 당뇨에 좋다고 하니 계란의 동물성 단백질과 두유의 식물성 단백질이 만나면 최고의 근육 보약이 되겠지라고 믿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60대 이후에 우리 콩팥에게 이것은 보약이 아니라 잔인한 고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콩팥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단백질 찌꺼기를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필터의 구멍이 헐거워지거나 잘 막히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란과 두유라는 고단백질 폭탄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콩팥이라는 공장에 일할 일꾼은 줄어드는데 일감만 산더미처럼 쌓이는 꼴입니다. 결국 콩팥은 비명을 지르며 파업을 선언합니다.
제대로 걸러지지 못한 단백질은 소변으로 줄줄 새어 나가 단백뇨를 만들고, 뱃속에서는 소화되지 못한 단백질이 부패하며 지독한 가스와 독소를 뿜어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68세 이 선생님 사례가 딱 그렇습니다. 평소 너무 말라서 근육 좀 늘려보겠다고 매일 아침 계란 2개와 진한 두유 한 팩을 억지로 드셨어요. 그런데 2달 뒤 몸은 더 기운이 없고, 소변을 보면 병이 가득 맥주 거품 같은 게 생겨서 없어지질 않는 겁니다. 검사해보니 콩팥 수치는 뚝 떨어져 있고 단백뇨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이 선생님은 억울해하셨죠. 나는 몸에 좋다는 콩이랑 계란만 먹었는데 왜 콩팥이 나빠지냐고요. 여러분, 60대의 콩팥은 쉴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과한 친절은 때로 독이 되는 법입니다. 만약 지금도 아침마다 계란과 두유를 함께 드시고 있다면 이제는 멈추셔야 합니다.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약속하세요. 나는 더 이상 내 콩팥을 혹사시키지 않겠다라고요. 그런데 두유보다 더 무서운 녀석이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이건 한국인 10명 중 9명이 식후 습관처럼 하는 행동이라 더 위험합니다. 바로 계란을 먹고 입가심으로 마시는 진한 녹차나 커피입니다. 식후에 차 한 잔 마시는 게 혈관 씻어주는 장수의 비결 아닌가 하실 겁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란을 먹은 직후에 마시는 차 한 잔은 내 몸속에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집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녹차와 커피에는 떫은 맛을 내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수산이 계란 노른자의 풍부한 칼슘과 만나면 아주 고약한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서로 꽉 껴안고 놓아주지 않으면서 수산 칼슘석이라는 결정을 만들어내죠. 쉽게 말해 뱃속에서 뾰족한 가시가 달린 돌이 생성되는 겁니다. 대사 능력이 떨어진 우리 나이 알갱이들이 콩팥 안에 차곡차곡 쌓여 거대한 돌덩어리가 됩니다. 65세 초의 여사님은 10년 동안 매일 아침 계란을 먹고 고급 녹차를 우려 마시다 요롱열석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시술로 꺼낸 그 돌은 밤송이처럼 날카로운 가시가 돋아 있었죠. 차는 좋은 음료지만 타이밍이 틀렸습니다. 계란을 드셨다면 최소한 1시간만 참으세요. 그 1시간의 인내가 여러분을 고통으로부터 구원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아무 걱정 마세요. 25년 동안 건강을 연구한 제가 계란의 효능을 폭발시켜주는 기적의 짝꿍들을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 겁니다. 식탁 위 풍경만 조금 바꾸면 여러분의 혈관 나이는 10년 더 젊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계란을 독이 아니라 여러분의 혈관을 10년 젊게 만들어줄 최고의 명약으로 바꾸는 비결을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집 주방에 있는 흔한 식재료들이 계란과 만나면 기적을 일으키거든요. 계란을 혈관 청소부로 변신시키는 첫 번째 기적의 짝꿍은 바로 양파입니다. 여러분, 계란 요리하실 때 파만 조금 썰어 넣으시나요? 오늘부터는 반드시 양파를 넣으셔야 합니다. 계란은 완벽한 단백질원이지만 식이섬유와 비타민C가 부족하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양파가 바로 이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역할을 하죠. 양파 속 케르세틴은 혈관 내부에 쌓인 기름때를 녹여주는 강력한 청소부입니다. 계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 걱정, 양파와 함께라면 싹 날려버리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최고의 친구는 토마토입니다. 서양 속담에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 얼굴은 파랗게 질린다는 말이 있죠. 토마토가 계란을 만나면 효능이 3배 이상 강력해집니다. 비밀은 리코펜에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인 리코펜은 기름에 녹는 성질이 있어서 계란 노른자의 지방과 만나면 흡수율이 수직 상승합니다. 70세 박 선생님은 매일 아침 토마토 달걀 볶음을 드시고 6개월 만에 혈관 속 끈적한 기름기를 싹 닦아냈습니다. 여기에 치즈 한 장까지 얹어 드시면 더 좋습니다. 뼈 건강과 단백질을 동시에 잡는 완벽한 영양 폭탄이 됩니다. 자, 조리법도 정말 중요합니다. 완숙? 날계란? 둘 다 100점은 아닙니다. 특히 소화력이 약한 우리 나이에는 더 그렇습니다. 정답은 바로 반숙입니다. 흰자는 완전히 익히고 노른자는 젤리처럼 촉촉한 상태가 영양학적으로 가장 완벽합니다. 혈관 청소 효과가 있는 레시틴 성분이 파괴되지 않고 살아있거든요. 이 완벽한 반숙을 만드는 마법의 시간은 바로 7분입니다. 물이 끓을 때 계란을 넣고 정확히 7분만 삶으세요. 크림처럼 부드러운 노른자가 여러분의 위장을 편안하게 만들고 영양 흡수율을 최대로 끌어올려 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식사 직후에 반드시 해야 할 행동이 하나 더 있습니다.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식후 30분의 기적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숟가락을 놓으셨다면 바로 운동화를 신으세요. 거창한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동네 한 바퀴를 30분 정도 천천히 산책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는 혈당이 가장 높게 치솟는 시간입니다.
이때 가볍게 걸어주면 허벅지 근육이 피 속에 넘쳐나는 포도당을 스펀지처럼 쫙쫙 빨아들여 에너지로 써버립니다. 즉, 계란을 먹고 걷는다는 것은 내 몸에 근육 적금을 드는 것과 같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셨다면 그 다음은 미지근한 물 한 잔입니다. 단백질을 분해하는 과정에는 엄청난 양의 수분이 필요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콩팥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물은 영양소를 실어 나르는 트럭과 같습니다. 트럭이 없으면 좋은 자재가 있어도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단, 물을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따뜻한 물을 천천히 나누어 드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마지막 특급 조언 두 가지. 첫째, 제발 계란을 소금에 푹 찍어 드시지 마세요. 소금은 콩팥을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대신 후추를 뿌리거나 양념을 씻어낸 김치를 곁들여 보세요. 둘째, 계란을 드실 때 칼슘 영양제를 같이 드시지 마세요. 서로 흡수를 방해하고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영양제는 식사 후 2시간 뒤에 드시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난 25년 동안 제가 건강을 공부하며 깨달은 단 하나의 진리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 몰라서 내 몸을 스스로 망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아파서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하시는 그 마음,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십시오. 올바른 방법으로 계란 하나를 챙겨 먹고 내 두 다리로 건강하게 걷는 것이 자식들을 위하는 가장 큰 사랑이자 배려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웃으며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만으로도 자녀들은 세상 그 무엇보다 큰 위안을 얻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바로 화면 아래에 있는 공유 버튼을 눌러서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선물해 주세요. 좋은 것을 나누면 기쁨이 배가 되고 건강을 나누면 수명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저 슬기로운 건강 생활은 앞으로도 100세까지 팔팔하게 삶을 즐기실 수 있도록 더 따뜻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저의 지원군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평생 건강 동반자 슬기로운 건강 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